제가 본 모든 그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급의 학생들은 똑같은 심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점은 결국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막 예민하고 굉장히 막 자기들끼리 막 경쟁이 치열하고 막 따라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예, 그런 애들이 없다고. 교수님 예전에 생각노트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지금이랑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키우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반대 말씀하셨어요. 그냥 영재라고 생각하고 키워라. 우리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영재라고 생각하고 키워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흥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하면 좋죠.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진짜 영재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경우가 아이가 진짜 영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마음이 조급해져요. 아, 우리 아이가 영재다 싶어요? 우리 애에게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버리시라.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재성의 개발이 아니라 사회성의 개발, 심리의 안정 뭐 이런 거잖아요. 얘가 이제 오랫동안 지금 30년 넘게 영재 아들을 어린 애들부터 뭐 고등학생들까지 많이 봐왔고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걔네들한테 공통점을 본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어떤 학업의 성취를 이룬 아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겸손하다. 겸손하다. 겸손해야 소위 이제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내심이 강해지죠. 예를 들어서 겸손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뭐가 부족하냐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자면 남들이 잘하면 아 나는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쟤는 이래서 잘했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찾다 안 되면 회피해버리고 난 재미없어요. 나 이거 싫어해. 네, 원래 난 이건 싫어하는 거야. 뭐 이라던가 그런 심리뿐 아니라 다른 잘하는 애들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이 아니라 배타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본 모든 그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급의 학생들은 똑같은 심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조금만 잘하면 주변에 쟤는 진짜 잘해. 쟤는 진짜 천재야. 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낮춰보고 남을 높여보는 학생들이 결국은 발전하고 또 학생을 떠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웬만큼 잘하는 애들 말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진짜 되게 착합니다. 남들 잘 존중하고. 저는 교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주변에도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교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차원보다 좀 더 높은 이제 사람들일 텐데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막 예민하고 굉장히 막 자기들끼리 막 경쟁이 치열하고 막 따라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예, 그런 애들이 없다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인생은 길고 넘어야 될 산은 많고 근데 당장의 성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늘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게 귀에 잘 들어오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운동도 많이 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관심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적인 실력을 개발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걔의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 또 다양한 관심 이런 것들을 넓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 얘기는 그 유명한 그 버트란트 러셀이 쓴 행복론이라고 있어요. 행복의 정복이랄까? 그 The Conquest of Happines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수필집인데 거기에 일관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몰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영재아이일수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 애한테 맞는 교육 방법을 막 하고 싶어 하고 또 뭐 수학도 성향을 빨리빨리 시키고 또 개발시켜주고 진학도 빨리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있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몇몇 유명한 영재들이 조기 이제 대학을 간다든가 조기 뭐 영재고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말로 극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죠. 교수님은 자주 말씀하시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또래들과 어울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나이에 맞는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의 인정해주는 걸 자기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씨를 먹고 사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진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위안을 얻은 게 저는 이제 부모님들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진짜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저도 좀 배웠는지 어머니 얘가 수학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겠냐? 얘가 대학을 못 가면 다른 이유일 것이다. 얘는 수학을 못해서 대학 못 갈 걱정이 없는 애니까 수학 말고 이 아이가 대학을 못 간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못 간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일단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데 취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그걸로 자기의 어떤 책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충분히 애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주 최고의 영재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에 오거든요. 그때 결국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중요한 걸 하게 되고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심리가 흔들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문학 학생들 더 특별히 그런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그런 정서, 또 판단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이런 길을 가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자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교수가 돼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돼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30세를 넘기기 전에 운동생활을 한다든가 연구 혹은 공부라는 분야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거나 뭐 그런 일들이 실제 있군요. 아무리 잘해도. 요즘에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에보다. 전에는 뭐 10명에 1명도 안 됐다면 요즘에 뭐 한 2-3명? 오히려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가 부모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영재라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또 신경을 쓴다면 결국 영재성 개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 느낀 게 우리나라는 약간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러면 약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궁극에 가서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좀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하고 이러면 제가 이제 스펙 문화라고 이런 거 붙이는데 그런 스펙만 맞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펙 맞추기의 일환으로 이제 교육에서 특히 영재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약간 조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펙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좀 그 외의 것들을 좀 챙겨주자.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재들을 대하는 너 빨리 가서 성과를 내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너도 좀 행복하게 너의 삶을 탄탄하게 살아라. 좀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영재들을 대하면 참 좋겠다.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제가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게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력, 분별력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길러지는 거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의 행복 지수는 결국 자기의 판단력하고 비례하거든요. 아무리 영재라도 아무리 수학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뭐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제 되게 맞습니다.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주변 관리, 자기 미래 설계, 자기의 가치관 형성 이런 데 있어서도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교수님 만나 뵙고 이럴 때마다 저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아예 근데 교수님 정말 너무 겸손하시잖아요. 막 교수님 막 제 칭찬해 주시고 저는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아니에요. 저보다 한 100배는 나오신데. 이 책 문명의 뼈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이 그냥 이 교과서에 없는 이 식견을 좀 주고 부모님들도 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 좀 느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말씀 우리 구독자들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 루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얘기 나눴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제 문명의 뼈대라는 책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 수학사는 문명사이자 과학사이기도 하고요. 이 문명이 계속 2000년, 3000년 지금까지 발전해 왔지만 그 중에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쉬운 언어로 표현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교수님 요즘에 정말 맹활약 중이신데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끼쳐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